이슈K 시간입니다. 전국을 돌며 지금까지 25차례나 이루어진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아직 전북에서는 열리지 않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에서도 민생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경한 공동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조만간 전북에서 열리겠지요. 네. 이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북을 방문한다면 충분히 민생 그리고 전북 현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24곳이나 다녔었는데 유독 호남 지역만 이렇게 쏙 빼놓고 안 오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끝나서 총선 지지 기반이 약한 곳은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는데 전북을 좀 방문하셔서 전북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전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지역 균형을 할 건지 이런 화두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전북에서도 뭐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지역 현안 위주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때문에 전북 자치단체들의 기대감도 당연히 크겠지요. 먼저 전북은 또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이후 된서리를 맞았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같이 새만금 관련 사업 추진이 또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번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미 있는 답변을 해줄까요? 대통령실이 이제 대통령의 심기를 지난 잼버리 대회에서 많이 흐트러놨다 해서 뭐 예선도 많이 삭감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민생 토론에서 새만금은 중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전북의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에 관련된 공약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받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새만금 메가시티를 해서 새로운 허브 계획들을 만들어보자. 동북 허브 계획을 도시로 만들어보자라는 계획이었고요. 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서 열심히 돕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하신 분이 예산을 확 깎아가지고 저희들 또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만 이런 점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되었고요. 또 새만금 지역을 이제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는데 이 점은 좀 진척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만금 관련돼서 좀 더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생이라는 이름이 붙은 토론회이니만큼 전북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도울 마중물도 얼마나 끌어올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특히 전북이 공들이고 있는 2차 전지 특화단지 기반 조성 사업 같은 이런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역 경제에서 좀 중요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특화단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새만금 지역에다가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지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지방재정의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보장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정 그리고 행정적 지원들은 중앙정부가 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나 공정한 교통 접근의 기회를 확보해 주겠다. 이런 원칙을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 지역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안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은 이제 포항에서 확약했던 이야기하고 비춰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이제 이러한 2차 전지에서 이제 필요한 전기 문제, 그 다음에 염수 처리 문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 했으면 똑같이 새만금 지역에서도 전기, 그 다음에 염수 처리 문제,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 지원을 확약받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대통령께서 지방재정 자주권에 관련된 내용을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특별자치도 사실 출범이 되긴 했지만 재정의 어떤 자율성을 담보받을 만한 관련 법안이 없고
재정이 특히 약하다라는 지적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재정 주권 확보 방안도 함께 거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자회견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전북특별자치도가 좀 순기능을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재정 자립도를 확백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것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22대 국회에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법률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사례가 이제 독일 사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 법인세 혹은 부가가치세 이런 주요 세원들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5대5로 나눈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좀 본받아서 전북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정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교부세라든지 또 교육재정 교부금 이런 걸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정률 배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면세점 설립이라든지 무사증 입국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22대 국회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만 잘 지켜도 희망이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데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북에서는 군산 세화베스틸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그리고 최근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같은 노동자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토론회, 지난번 토론회였었는데 이와 관련된 언급도 사실 노동자의 어떤 권리, 노동법원 설치와 같은 이런 얘기들도 지난번 토론회에서 나온 바가 있잖아요. 이번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도 좀 나와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노동자의 생명 그리고 노동자들의 보호 아주 절실한 문제거든요. 특히 전북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와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노동자 보호가 곧 사용자 보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그런 의지를 좀 전북에 와서 좀 피력해 주신다면 전국의 노동자들이 아마 열렬한 환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